BTS가 잠정적으로 활동을 좀 중단할 것 같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멤버별로 뭐 따로따로 활동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하이브 측에서 명확한 얘기가 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이 주주들 입장에서는 앞으로 BTS가 워낙 하이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습니까? 매출이나 이런 부분도 하반기에 전망이나 이런 것도 있을 테니까요. 이재모 대표하고는 오리온 얘기 좀 해볼까 하는데요. 오리온이 오랜만에 지금 주가가 굉장히 강하게 갑니다. 사실은 음식료와 관련된 회사 중에 주가가 많이 안 오르는 회사 찾으면 오리온이었거든요. 그건 좀 눌려있던 모습이었는데 어떻게 봐야 되나요? 네, 일단 오리온 오늘 오르는 이유가 증권사 보고서가 일단 나온 게 하나 있습니다. 네. 2분기 실적이 일단은 시장에서 기대했던 것보다는 상회한다 이런 전망이 지금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목표 주가를 지금 상향하는 이런 의견이 지금 제시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제 그런 분위기 속에서 강하게 오르는 것으로 보이고 증권사 제시된 목표 주가를 보시면 한 16만 원 정도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2분기는 예상 영업이익이 672억 정도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은 시장에서 추정하고 있는 것보다는 잘 나온다 이런 전망들이 지금 나오고 있고요. 4월달, 5월달 지금 지났기 때문에 월간 단위로 아마 실적을 지금 다 종합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4월달, 5월달 실적을 종합을 했더니 지금 2분기 목표했던 거 지금 그만큼을 다 달성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6월달이 아직 지나지 않았는데 불구하고 이미 2분기 목표치를 달성을 했기 때문에 예상보다는 조금 더 잘 나오는 실적이 기대가 되고 있는 게 그런 상황인 것으로 보이고요. 오리온이 사실은 이제 실적이 1분기 때 뭐 안 좋다 이런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업종이 좀 갈 때 오리온은 상대적으로 못 갔었고요. 네네. 오리온이 아무래도 중국에서 매출이 좀 많았었기 때문에 뭐 중국 봉쇄 이슈, 그다음에 러시아 이런 이슈 때문에 좀 무언가 문제가 있을 것 같은 느낌을 받아가지고 상대적으로 주가가 사실은 못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좀 굉장히 많이 밀려있던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고요. 오늘 보고서와 함께 지금 반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PER이 약간 올라오겠습니다만은 바닥에 있을 때는 PER이 한 10배 정도 거래가 되었습니다. 음식료 업종이 생각보다는 높은 밸류에이션을 받는 업종이에요. 통상적으로 PER 한 20배 이상 받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리온이 PER 한 10배 정도 거래가 되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던 그런 구간이었고요. 지금 주가가 일부 올라와서 PER 보니까 한 13배까지는 올라왔습니다. 약간 바닥에서 올라온 시점인 것 같고 아무래도 2분기 실적이 좋다 이렇게 지금 추정치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 차후에 다른 증권사에서 또 커버하는 내용들이 나오면은 아마 같은 의견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주가가 계속적으로 강하게 반응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거기 때문에 지금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단기 바닥을 탈출하는 그런 흐름이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리온과 관련돼서는 2분기 실적 좋다는 전망 나오고 있고 그간 좀 다른 업체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못 갔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시장에 반영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얘기시고요. 정부 쪽에서 탄력세를 적용해서 물가를 잡는 데 좀 안정적인 기여를 하겠다라는 얘기죠. 결국에는 수입해오는 물건들의 가격을 좀 낮출 방법이 세금을 좀 줄여주는 방법이다라는 얘기고요. 미국 쪽에서도 예전에도 한번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중국 쪽 소비재와 관련된 세금 이 부분, 관세 부분을 면제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이달 안에 발표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오늘 언론을 통해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각국이 이제 물가 낮추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중국하고 그렇게 되면 미국은 관세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치열하게 충돌을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금 더 화해 분위기가 나올 수도 있지 않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도 시장에서 나올 것 같습니다. 소영 캐스터하고 얘기를 좀 진행해 볼게요. 네. 소영 캐스터, 시장에서는 지금 어떤 걸 봐야 될 것 같습니까? 근데 방금 전 제가 뭐 네. 잘못 말씀드린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네. 외국인이 매수 규모를 키워가는 게 아니라 현재 2,200억, 뭐 1,100억, 1,500억까지 이 현물과 선물 매도 규모를 키워가고 있습니다. 네네. 오늘 또 이렇게 코스피 시총 상위주내를 보면 전반적으로 파란불이 켜지고 있지만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2%의 견조한 반등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K-바이오의 위상이 높아졌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이 바이오 USA 네임에서 좀 두드러진 모습을 연출한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은 좀 테마주 성격을 띠는 원숭이 두창 관련주들이 급등을 보이고 있고 전반적인 K-바이오주들은 좀 약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네. 이 바이오 관련주들의 흐름은 어떻게 보는 게 좋을지 이재모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일단 방금 언급해 주셨던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제가 알고 있기로 바이오 USA 여기에 참석을 이제 합니다. 국내 대표적인 기업이기 때문에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아마 그런 측면에서 관심을 받을 만한 그런 시점인 것으로 보이고요. 네. 지금 주가가 한 80만 원대 거래가 되고 있는데 작년만 하더라도 한 100만 원대 이제 주가가 형성이 됐었습니다. 지금은 나름대로 바닥권에 위치한 기업인 것으로 보이고 이 CMO 업체의 대표적인 기업입니다. 국내 대표 기업이 아니고 글로벌 대표 기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제가 볼 때
이 바이오 섹터 내에서는 반드시 관심을 가져볼 만한 그런 기업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삼성그룹사 차원에서 볼 때도 반도체 다음으로 지금 키우려고 하는 섹터가 바로 바이오 섹터인데 그 대표적인 종목이 바로 삼성바이오로직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굉장히 지금 성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롯데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롯데 바이오로직스라고 하면서 지금 이쪽 사업으로 진출하고 있고 국내 많은 기업들이 이 CMO 사업으로 진출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우리나라가 잘하는 게 제조입니다, 제조. 네. 무언가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무언가 만들어내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무언가 세계적으로 신약을 만들 때 만들어줄 수 있는 업체가 어디 있을까? 바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꼽히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계속적으로 저는 이 기업이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할 거로 봅니다. 따라서 삼성바이오로직스 관심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 올해 바이오 기업들은 여튼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임상 시험을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은 분명히 많을 거예요. 그거는 이제 자금력 때문인데요. 그래서 네. 이 자금을 여튼 땡기려는 수요가 굉장히 많을 것으로 보이고 바이오 행사가 있을 때마다 최대한으로 파트너십을 맺는다든지 라이센싱 아웃을 하려고 많은 노력을 아마 기울일 겁니다. 이거는 작년부터 꾸준히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아직은 뭔가 결과물들이 나온 기업들이 많지는 않아요. 제 기억으로는 연초에 ABL 바이오 정도만 상당히 좋은 계약건으로 계약이 나왔었지 다른 기업들은 뭔가 준비는 하고 있고 진행은 되고 있지만 가시적 성과가 지금 아직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여튼 지금 상반기는 거의 끝나가는데 하반기로 갈수록 계속적으로 무언가 행사 이후에 계속적으로 대면 조촉을 진행을 하면서 파트너십을 맺거나 라이센스 아웃 이런 계약을 따낸 다음에 공시하려는 움직임들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자금을 가지고 이제 임상 시험을 진행하는 과정들 아마 이거를 국내 바이오 기업들은 많이 만들 거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무언가 관심 있는 기업들 중심으로만 관심을 갖자 이런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삼성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바이오 US 참가하면서 존님 사장의 인터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여기 보면 론자라는 세계적인 CDMO 기업 캐파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이걸 넘어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요. 굉장한 어떻게 보면 자신감을 얘기를 한 거고요. 미국에서 생산량도 늘리겠다, 미국 공장도 만들겠다, 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삼성전자가 메모리 반도체 쪽에서 했던 어떤 공격적인 투자의 형태를 삼성바이오로직스에서 그대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규모 생산 라인을 만들고 대량 생산을 함으로써 이익률을 높여서 경쟁 업체들을 다 죽이는 전략이에요. 홀로만 살아남겠다. 이게 앞으로 이 바이오 업계에서도 먹힐 수 있느냐, 삼성의 행보를 좀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재명 대표께 저 삼성전자 물으려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삼성전자가 오늘 또 1% 넘게 하락하면서 바이오로직스는 좋은데 삼성전자는 지금 6만 전자 깨지게 생겼다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 제가 볼 때는 당장은 주가가 반등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이게 지금 보니까요. 실적은 좋고 그다음에 주가는 싸다 이런 의견이 계속되고 있는데 그래서 반등한다는 이야기는 나오지만 실제로 반등은 안 나오는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메모리 반도체 쪽 지금 가격 동향을 보니까 그렇게 반등할 것 같지도 않습니다. 지금 계속적으로 하향 안정화되어 있는 것 같아요. 다만 실적 계속 좋기 때문에 무언가 그 이익을 가지고 새로운 사업에 투자를 좀 한다든지 특히 지금 삼성이 주력으로 밀고 있는 게 시스템 반도체 이쪽입니다. 그러니까 메모리 반도체가 아닌 것 같고요. 시스템 반도체이기 때문에 삼성이 결국 주가가 한 단계 더 레벨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 시스템 반도체 쪽에서 무언가 가시적 성과가 나와야 되는데 이쪽이 아무래도 기술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무언가 어렵기 때문에 가시적으로 성과를 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지금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유럽을 지금 열심히 다니고 있는데요. 열심히 다니고 있는 이유 제가 찾아볼 때는 인수인 것 같아요. M&A. 삼성이 연초에 지금 나름대로 굵직한 M&A를 올해 하나 할 거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어떤 분야가 될지 모르는데 결국 삼성이 지금 가장 강하게 밀고 있는 게 시스템 반도체 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량용 반도체와 관련된 NXP나 뭐 인피니온 이런 기업들이 거론이 되고 있는데 어디가 될지는 아직 확정된 것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저는 이런 쪽에서 무언가 인수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의견을 조심스럽게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적대적인 M&A 관련해서는 자동차 반도체 관련 회사를 인수할 거다라는 얘기가 시장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이루어질지 또 언제 나올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죠. 소영캐스터 저희가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다음에 삼성전자 주로 삼성 얘기를 했습니다. 시장에서 다른 거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시장이 좀 하락폭을 좀 키우는 것 같은 모습도 보이네요.
네, 맞습니다. 계속해서 좀 시장이 하락폭을 키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1% 넘게 빠지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코스피에서 한국항공우주가 4% 가까운 낙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내일 드디어 누리호가 발사되는데 이벤트 드리븐 측면에서 접근하신 분들은 빠르게 차익 실현에 나서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원래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지금 매매 실현을 하겠지만 좀 장기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번에 하락을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일단 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이든 단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이든 저는 계속 의견을 드리고 있는데요. 네. 한국항공우주는 일단은 소위 말하는 이제 머리는 확인된 것 같습니다. 지금 어깨쯤 왔기 때문에 매도를 고려해보는 게 저는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제가 이렇게 매도에 대한 의견을 계속 드리고 있는 이유가 밸류에이션을 계산해 봤을 때 지금 PER 40배를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한국항공우주가 제가 볼 때는 적정 밸류가 PER 20배에서 30배 정도가 적정 주가입니다. 올해 실적은 좋아지는 건 맞아요. 그래서 그 기대감에 그다음에 그 성과에 주가가 올라온 거기 때문에 네네. 매도에 대한 시점을 반드시 고려할 시점도 지금 온 겁니다. 그래서 제가 5만 원 넘어가게 되면은 매도는 분명히 고려해봐야 된다 그 말씀을 반드시 드렸고 6월 달에 누리호 발사가 있기 때문에 모멘텀 측면에서 접근하시는 분들은 아마 누리호 발사 전까지는 일단은 가져가보자 그 말씀을 드렸고요. 원래 계획대로 오늘 발사하는 건데 날씨 때문에 아마 내일이나 이쯤 발사를 좀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무언가 예측되었던 것들이 지금 재료가 소멸되는 느낌을 받고 있어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장기로 투자하시는 분들이든 또 단기 투자하시는 분들이든 지금은 한국항공우주는 매도할 시점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매도의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모를 이벤트에 대해서도 고민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물론 저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성공을 해야 되고 성공을 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만은 혹시 잘못됐을 경우에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다면 미리 좀 차익 실현을 하고 기다렸다가 또다시 들어간다든지 이런 아까 말씀하신 드리븐 전략 이런 것들, 이벤트 드리븐 전략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보니까 골프 관련 업체 중에 VC라는 회사가 좀 강하게 오르는데 이거 얘기 좀 해볼까요? 네, VC는 일단 우리나라에서는 독보적인 어떤 제품을 네. 만들고 있는데요. 골프용 거리 측정 이런 걸 만드는 업체이고 국내 군소 업체들이 몇 개 있습니다만은 VC가 거의 국내 시장은 다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VC가 대표적인 기업인 것으로 보이고 미국에 있는 이제 경쟁사와 경쟁을 하는 그런 구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업은 여튼 실적이 상당히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실적을 기반으로 해서 안정된 재무 구조를 바탕으로 해서 올해 상장했던 기업이고요. 2월 달 주가 고점이 보니까 한 19,500원까지 갔었는데 지금 어느새 10,000원대까지 내려왔습니다. 저도 이 기업 IPO 할 때 참여해가지고 제가 사업 내용도 좀 살펴보고 적정 주가 계산을 해봤는데요. 일단은 15,000원 정도가 제가 볼 때는 적정 주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10,000원 초반은 주가는 나름대로 싸다 이렇게 볼 수는 있을 것 같고요. 오늘 이슈가 나온 것들은 지금 사모펀드랑 손을 잡고 뭔가 신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골프 채와 관련된 골프 그립 이걸 만드는 업체를 인수한다 네. 이런 소식이 전해지고 있고요. 동사 같은 경우도 일단은 공모 자금을 확보를 했고요. 기존에도 돈을 벌어놓은 게 있기 때문에 일부 현금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상업펀드의 힘을 빌려가지고 결국에는 자금력을 기반으로 해서 무언가 인수를 통해 가지고 사업 다각화 이런 걸 추진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런 뉴스는 개인적으로 볼 때는 상당히 좋은 뉴스라고 봅니다. 따라서 VC는 제가 볼 때 지금 주가가 더 올라갈 것으로 보이고요. 밸류에이션 계산을 해드리면 올해 예상 영업이익이 100억 정도 예상이 되고 있는데 시가총액이 지금 700억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PER이 7배 정도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주가도 굉장히 싸게 거래되고 있는 측면입니다. 따라서 제가 볼 때는 저평가 매력도도 있고 성장성이 있기 때문에 VC는 지금 시점에서는 관심 가져보고 매수해볼 만하다 이런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요즘 골프 관심들 참 많으시죠? VC와 관련된 의견을 좀 주셨고요. 소영 캐스터, 아침에 저희가 2차 전지 관련 주들 좀 얘기를 했어요. 어제는 이제 LG에너지솔루션이 그나마 시장을 조금 이끌어줬지 않습니까? 테슬라 네. 이슈로 해서. 오늘 코스닥 쪽에서는 이 소재주들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어요? 오늘 에코프로비엠이 어제 네. 이어서 정말 강한 상승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목표가 65만 원을 바라보는 리포트들도 많은데 정말 55만 원까지 올라온 상황이거든요. 대장주들만 이렇게 움직이는 2차 전지 관련주들 소재나 부품 가지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 에코프로비엠 그 뉴스도 그렇고 보도도 그렇고 네. 계속 좋은 이야기만 나옵니다. 이제 그럴 수밖에 없어요. 계속 앞으로도 더 그럴 것 같고 오늘도 보니까 증권사 보고서 나온 내용 중에 일부 보니까 그 미국 쪽 포드 쪽으로 이제 양극재를 공급하는데 독점 공급의 형태인 것 같습니다. 물론 나중에는 이원화될 수는 있습니다만은 시장이 훨씬 더 커진 상태에서 이원화되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에코프로비엠이 이 독점적인 위치를 계속 차지할 것으로 보이고요.
국내, 그다음에 국외, 해외까지 합쳐봐도 에코프로 BM이 나름대로 경쟁력이 있습니다. 이 제품들이 양극재가 상당히 좋기 때문에 국내에 있는 다른 LNF라든지 뭐 코스모 신소재 이런 기업들하고 비교했을 때도 앞서 나오고 있는 게 이런 이유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증권사 목표 주가가 뭐 60만 원대, 좀 많게는 한 70만 원대까지 이야기되고 있는데요. 네네. 제가 볼 때는 그분들은 여튼 뭐 연간이든 또는 2년 뒤에 실적을 이제 미리 땡겨가지고 주가에 반영을 시킨 건데요. 이 전기차 쪽이 계속적으로 커지는 시장이 될 겁니다. 그러면은 5년, 10년 정도 바라보고 투자해볼 만한 그런 섹터는 맞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2차 전지와 관련된 소재 종목을 한 종목 정도 가지고 계시다 그러면 저는 계속적으로 가져가는 게 맞습니다. 따라서 매도 이런 것들을 지금은 고려할 그런 시점은 아니기 때문에 계속 보유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보유를 안 하신 분들이 일단 문제입니다. 보유 안 하신 분들은 결국에는 어떤 종목이든 매수해야 되는데 아직 안 간 종목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다음에 전해질이라든지 음극재 관련된 기업들은 아직 주가가 많이 안 갔습니다. 생각보다는. 그래서 엔캠이나 뭐 솔브레인, 대주전자재료, 네. 공화기업 이런 기업들이 결국 에코프로 BM을 따라갈 만한 기업들입니다. 주가 흐름상. 그러면 지금은 올라간 기업들을 쫓아가기보다는 반드시 바닥권에서 옆으로 가고 있는 기업들 중심으로만 비중을 늘려가는 전략이 맞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양극재를 매수 못하신 분들은 음극재나 뭐 분리막, 뭐 전해질 이런 기업들을 매수하는 게 맞겠다. 이런 투자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차 전지와 관련해서 앞서 이제 프로그램에서도 엔캠 얘기 나왔었고요. 소재주들 뭐 양극재, 음극재, 전해질 전반적으로 다들 좋다라고 얘기하고 계시죠. 그중에 핵심 기업들 꼼꼼히 이렇게 살펴보시면서 하나씩 짚어놓으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재모 대표하고 게임주 얘기를 좀 더 해보고 싶은데요. 게임주가 어제 위메이드 급락하고 오늘은 그나마 조금 더 상황은 나은 것 같고요. 반면에 다른 뭐 크래프톤이라든지 컴투스 이런 회사들은 또 오늘 많이 빠지고 있고 이런데 게임주들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게임주들을 일단 차별화해서 봐야 될 것 같고요. 저도 어제 위메이드가 좀 급락을 해가지고 무언가 이슈가 있나라고 봤는데 사실은 특별하게 이슈는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주가만 급락을 했다가 오늘 반등을 조금 일부 하는데 또 시장이 밀리다 보니까 주가가 계속적으로 밀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매수에 대한 의견을 들어보게 되면 매수할 만한 시기, 가격은 맞는데 시기적으로는 일단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한 8월 달 이후로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위메이드가 진행을 하고 있는 이 위믹스 플랫폼 오늘 이제 공개를 좀 한다라고 합니다. 메인넷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위메이드가 결국에는 이런 것들을 지금 나름대로 시장을 주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메이드는 우리는 이제 게임 회사가 아니고 플랫폼 업체, 위믹스 플랫폼 업체로 간다라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계속적으로 볼 필요 있을 것 같고요. 저도 이 장영국 대표가 하는 뭐 간담회라는 이런 것들을 좀 챙겨서 보기는 하는데 아직도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지금 내용이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에서 무언가 투자하기에는 무언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공부를 좀 할 필요 있을 것 같고 오늘 위믹스 플랫폼이 공개가 되기 때문에 이게 또 시간이 지나면 무언가 가시적인 게 또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좀 체크해가지고 결국에는 투자 시기를 올해 하반기 빨라야 저는 8월 정도로 보는 거기 때문에 그 이후에 위메이드를 매수해보자 이런 의견을 드리는 거고요. 제 식견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저는 다른 사람들 식견을 많이 빌리는 편인데 네. 다른 게임사들이 이 위메이드가 진행을 하고 있는 위믹스 플랫폼에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저는 게임 전공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쪽을 잘 모를 수는 있는데 그 업계에 있는 사람들은 잘 알 거란 말이죠. 그러면 그 업계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위메이드와 무언가 계속 하려고 해요, 사업을요. 그래서 이들은 그럼 왜 여기에 참여를 할까? 저는 이런 것들을 꼭 고민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저보다 식견이 더 좋은 사람의 의견을 들어보는 거랑 똑같은 건데 이들이 여기에 참여한다는 것들은 결국 나름대로는 뭔가 성장성이 있기 때문에 들어온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위메이드가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이런 사업들이 잘 진행되기를 개인적으로 바라고 있고 이쪽 산업은 결국 성장 산업이기 때문에 지금 뭔가 가시적인 게 안 나오지만 결국 가시적 성과가 나오는 시기가 온다 이렇게 봅니다. 따라서 게임주 중에서는 일단 위메이드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앞서 크래프톤 말씀을 해주셨는데 크래프톤은 올해 사실은 실적이 좋을 만한 기업으로 꼽히고 있고 1분기도 실적을 나름대로 선방을 한 기업 중에 하나인데요. 주가는 지금 여전히 안 가고 있습니다. 밸류에이션 매력도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는데 주가 자체는 안 갑니다. 이 이야기들은 투심 자체가 지금 게임주 내에 무언가 수급적으로 들어올 만한 요인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크래프톤이
실적도 좋고 견조한데 불구하고 주가는 안 가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내릴 수 있을 것 같고 결국 제가 볼 때는 크래프톤 주가가 위로 올라가는 시기는 반드시 옵니다. 그 시기를 언제로 보고 있냐면 역시나 하반기로 보고 있는데요. 상반기는 여튼 금리 이슈가 있다 보니까 성장주에 대해서 무언가 매력도를 느낄 만한 시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회사가 네. 지금 잘 되고 있거나 실적이 좋거나 이거와 관계없이 수급적으로, 그러니까 돈이 지금 이쪽 종목으로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돈이 들어오는 시기를 하반기로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매크로 지표 이슈가 좀 넘어가는 시기들, 그래서 하반기로 일단 게임주들은 좀 보자 이런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LG 디스플레이를 좀 살펴보고 싶은데요. 네네. 현재 외국인 잠정 순매수 3위 종목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쭉 보니까 외국인이 우리 시장을 전반적으로 떠나고는 있지만 LG 디스플레이는 저가 매력이 있다고 평가했는지 계속해서 사들이고 있는데요. 디스플레이 업황에 대한 전망은 좋지 않은 편인데 이렇게 수급이 들어오는 걸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요? 일단 제가 볼 때는 그냥 단기적으로 너무 바닥권이기 때문에 매수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LG 디스플레이가 지금 단기적으로 주가가 반등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외국인들이 지금 매수한다라고 해가지고 반등할 그런 시기는 아닌 것으로 보이고 LG 디스플레이가 이제 OLED 이쪽으로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여전히 수익성은 LCD에 나와요. 근데 지금 최근에 LCD 계속 가격이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나온 뉴스 보시면은 삼성 디스플레이도 6월달 말로 해가지고 LCD 사업을 철수를 합니다. 그 이유가 지금 수익성이 생각보다 빠르게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LG 디스플레이가 OLED에서 무언가 빨리 성장성을 이루어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 성장 속도보다는 기존에 하고 있던 LCD 사업 쪽에서의 수익성 감소 이게 좀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는 계속적으로 내려가는 그런 모습인 것 같고요. 외국인들 수급은 들어오지만 지금 무언가 당장 올라갈 만한 그런 요인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일단은 하향 행보 추세가 이어진다 이렇게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LG 디스플레이까지 저희가 좀 살폈습니다. 소영 캐스터하고는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늘 이재무 대표가 가져오신 관심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재무 대표가 가져오신 관심주는 인탑스라는 종목이네요. 인탑스 어떤 회사인가요? 네, 인탑스는 일단 가치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시는 기업인데요. 네. 스마트폰이나 자동차 부품 쪽 이런 걸 만드는 업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출 금형 이 기술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무언가에 대한 제품을 소위 말하는 찍어내는 형태의 제품들 이런 것들 많이 만드는 업체인 것으로 보이고요. 일단 가장 많은 매출 비중을 차지하는 건 스마트폰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쓰고 계시는 국내 삼성전자 스마트폰의 케이스는 대부분 인탑스의 제품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첫 번째 투자 포인트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 스마트폰 케이스 제조 사업이 나름 괜찮습니다. 수익성을 가지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회사 입장에서 볼 때는 계속적으로 현금을 만들어주는 캐시카우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지금 고객사의 스마트폰 출하량 이게 지금 증가를 좀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동사 실적이 좋을 수밖에 없고요. 올해 일단 실적은 연간으로 볼 때 최대 실적이 전망이 지금 되고 있기 때문에 실적 측면에서 상당히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EMS 능력 확대인데 EMS라는 거는 전자 제품을 위탁 생산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이거는 지금 하고 있는 것들 중에 어떤 게 있냐면은 코로나 진단 키트나 전자 가격 표시기, 그다음에 전자담배, 그러니까 무언가 전자 기기들 중에서 틀이 정해져 있는 제품들을 만들어낼 때 역시 동사의 사출 기술 가지고 제품을 만들어냅니다. 근데 이런 제품들이 지금 역시나 성장성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수익성이 상당히 좋은 것으로 보이고요. 네. 세 번째는 성장성적인 측면인데요. 로봇 사업에 진출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동사가 로봇 스타트업인 베어 로보틱스의 서빙 로봇을 만드는 것에서 담당을 지금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미국과 일본 쪽으로 무언가 제품이 진출을 하는데 동사는 일단은 제조를 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아마 내년부터 무언가 제품이 나올 것으로 예측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로봇 관련돼 가지고 무언가 시장에서 많이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데 그쪽에서도 지금 인탑스가 무언가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삼성의 주요 협력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삼성이 최근에 로봇 쪽으로 무언가 사업을 드라이브를 걸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삼성과 무언가 사업적으로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도 조심스럽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에 삼성이 로봇 사업을 추진할 때 인탑스도 무언가 역할을 하지 않을까 이런 것들도 한 번씩 우리가 기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 실적은 매출액은 1조 3천억 이상, 영업이익은 1,400억 이상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전년 대비 매출액의 30% 이상, 영업이익은 80% 이상 성장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PER이 6배 정도 주가 거래가 되고 있어요. 통상적으로 IT 부품 업체들이 PER 10배
전후인데 지금 6배이니까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치주로서 매력이 있으니까 인탑스 관심 가지시면 좋겠습니다.